여러분, 좋은 촬영이란 어떤 촬영일까요? 많은 상황을 촬영해서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장면을 뽑아 쓰는 게 좋은 촬영일까요? No. 제가 생각하는 좋은 촬영은요, 레코딩 버튼을 누르기 전에 이미 내가 원하는 상황이 모두 결정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레코딩 버튼은 그걸 확인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인 거죠. 안녕하세요. 카메라 여행TV의 정한영입니다. 오늘은 촬영 노하우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영상 제작 기본 과정, 즉 촬영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튜브나 브이로그 등 영상을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방송반에서 영상을 만들거나 또 영상을 만들고 싶어하는 학생들, 또 개인 영상 작품이나 영상 촬영 분야로 진출하고 싶은 분들에게 이번 시간은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다양한 환경에서 촬영을 해왔는데요. 그 경험을 토대로 촬영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나 자기의 촬영을 좀 더 업그레이드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저희 촬영 노하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촬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현장에서 카메라에 그 현장을 레코딩해서 자료를 기록하는 게 촬영일까요? 물론 그런 방법도 촬영의 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작가는 펜을 가지고 자기의 작품 활동을 합니다. 화가는 붓을 가지고 작품 활동을 합니다. 그러나 그 작품을 시작하기까지 작가들은 많은 자료를 통해서 간접 경험을 하고 또 현장에 직접 가서 직접 경험을 합니다. 그 경험한 정보를 토대로 거기에 상상력을 동원해서 작품을 완성시킵니다. 영상 제작자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영상 제작자는 붓이나 펜 대신에 카메라라는 도구를 가지고 작품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카메라 레코딩을 누르기 전까지 많은 기본적인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실제 방송 현장에서는 그런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이 결정이 되면 촬영자, 즉 촬영 감독은 레코딩 버튼을 누르기 전까지 그 주제에 대해서 많은 자료를 접하고 직접 현장에 가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정보를 토대로 촬영 감독의 상상력을 가미해서 작품을 완성시킵니다. 영상 제작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나 또 영상 제작으로 직업을 삼고자 하는 분들은 바로 이 기본 준비 과정, 이 과정을 충실히 익혀야 합니다. 이런 준비 과정이 충실히 익혀졌을 때 촬영 감독의 상상력이 가미해져서 멋진 작품이 나옵니다. 또한 촬영하는 과정이 재미있고 즐거운 그런 작업이 됩니다. 자, 그럼 레코딩 버튼을 누르기 전까지의 기본 과정,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제작, 즉 촬영은 기본 공식은 없습니다. 같은 사물을 놓고도 보는 시각이 다르고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기본 이론은 갖추어야 합니다. 촬영 기법이라든가 또 영상 문법이라든가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어떤 그런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 지식은 갖추어야 하죠. 촬영은 단순히 찍는 작업이 아닙니다. 작가들이 펜을 가지고 다양한 현상들을 이야기를 만들어 엮어 나가듯이 촬영자, 즉 영상 제작자는 카메라를 가지고 영상을 통해서 이야기를 엮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메라의 레코딩 버튼을 최종적으로 눌러야 합니다. 그 전에 이야기를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이죠. 다음으로 영상 제작 과정인데요. 저는 이 과정을 5단계로 구분해 보았습니다. 기획, 자료 수집, 구성, 촬영, 편집입니다. 그 첫 번째 과정이 기획입니다. 영상 제작에서 기획이란 제작할 프로그램의 아이디어를 찾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기획을 할 때는 이 프로그램 전체의 틀을 짜는 과정인데요. 어떤 주제를 가지고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지, 또 왜 지금 이 이야기가 필요한 건지, 또 이 이야기는 누구를 대상으로 해야 될 건지, 이 이야기에는 어떤 새로운 것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찾는 거죠. 그래서 이에 적합한 주제를 찾아서 큰 틀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기획입니다. 이런 아이디어를 기록한 게 기획안인데요. 기획안의 실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가 작성한 기획안인데요. 겨울에 덕유산 눈꽃이 아주 예쁘다고 그래서 덕유산 눈꽃을 대상으로 해서 기획안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획안은 프로그램의 큰 틀, 즉 뼈대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기획안 안에는 명시되어야 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프로그램명, 저는 눈꽃 산행 덕유산 종주라고 정했습니다. 방송 시기 2024년 2월 15일, 방송 형식은 13분 여행 로드 다큐, 제작 기간은 1박 2일, 제작비는 교통비나 숙비, 그 다음에 숙박 비용, 제작 비용도 명시해주면 좋고요. 기획안에는 기획 의도와 제작 목표를 설정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프로그램을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한 이야기로 유지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에서의 기획 의도는 우리나라에 사계절이 있는데 덕유산의 겨울 풍경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모습을 시청자들하고 공감하기 위해서이고요. 또 덕유산은 백두대간이 지나는 그 일목입니다. 겨울에 백두대간 능선을 온전히 보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 덕유산만큼은 백두대간의 능선을 온전히 볼 수 있습니다. 눈 쌓인 백두대간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의도도 있고요. 또 그 아름다운 백두대간의 겨울 풍경을 배경으로 사람과 혼연일체가 되는 그런 포토전을 소개해 주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기획 의도로 잡았고요. 제작 목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덕유산의 겨울 풍경이 예쁘다는 건 알지만 여러 가지 사정에서 가지 못하시는 분들, 이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통해서 실제 현장에서 느낄 수 있을 정도의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생동감 있는 영상을 제작하는 게 제작 목표입니다. 그래서 기획안은 아주 기본적인 사항만 기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토대로 해서 전체적인 이야기를 이끌어 가는데 큰 중심 역할을 하죠. 지금 보시는 기획안은 제가 실제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 사용했던 기획안입니다. 이카루스의 꿈이라고요. 히말라야 2400km를 패러글라이딩을 타고 가는 그런 다큐멘터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기획했던 기획안의 실제입니다. 기획안이 작성이 되고 나면 다음 단계로 자료 수집이 들어갑니다. 자료 수집이란 스토리텔링, 즉 이야기를 위한 사전 조사입니다. 수집 방법은 신문이나 방송, 서적을 통해서도 하지만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하죠. 인터넷을 통하면 무한한 정보가 숨어 있기 때문에 많은 유용한 자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료를 수집할 때 같은 소재의 작품을 많이 찾아서 보는 게 좋습니다. 그 안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고 촬영의 동선을 얻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자료를 통해서 주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접근하는 게 효율적일지 판단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료 수집의 또 다른 방법으로 현장 답사가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 가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죠. 이러한 현장 답사는 그 장소에 대한 정보가 오래되어 최신 정보가 부족할 때 주로 하고요. 그 장소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촬영하고자 할 때 이루어집니다. 장기 다큐멘터리나 드라마, 영화 등에서는 반드시 현장 답사를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한 현장 정보를 중심으로 해서 구성안을 짜고 촬영을 합니다. 자료 수집이 끝나면 구성 단계인데요. 구성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콘티라고 부르시죠. 방송가에서는 콘티라고 부르는데 구성이란 기획과 촬영의 중간 단계입니다. 기획을 하고 자료 수집 다음에 그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해서 구성을 합니다. 구성 단계에서는 기획 의도와 주제를 보다 명료화하고 구체화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구성을 시작하면 제작의 시작이기도 하죠. 구성은 프로그램의 골격과 뼈대를 만드는 일이기도 합니다. 제작자가 이야기 전개를 위해서 소재를 창조적으로 재배하는 게 또 구성 단계입니다. 그래서 구성이란 구체적으로 뭐냐? 구성은 이론적 촬영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내가 원하는 이야기를 하나씩 만들어 가는 거죠. 그게 구성인데요. 그 만들어가는 이야기들을 적으면서 내 머릿속에는 영상으로 그걸 생각합니다. 우리가 소설책을 읽을 때 눈으로는 책을 보지만 그 내용을 읽으면서 머릿속에는 그 무한한 상상력으로 그게 영상화돼서 인식이 됩니다. 똑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구성 과정에서 구성안이라는 것을 작성합니다. 그 구성안에는 장소에 따라서 아주 구체적으로 무엇을
촬영할 건지 또 어떻게 촬영할 건지가 세세하게 기록이 됩니다. 구성안의 예시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구성안은 제가 기획했던 겨울 덕유산 눈꽃 산행에 대한 구성안입니다. 지금 구성안을 보시면 촬영 장소가 나와 있고 각 촬영 장소에서 무엇을 촬영해야 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1번 무주 리조트 장소에서는 무주 리조트 스키장 모습을 촬영을 하고, 두 번째로 곤돌라 탑승, 이동하면서 창밖으로 보이는 설경을 촬영해라.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촬영할지 이렇게 명시를 합니다. 좀 더 자세하게 구성안을 작성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거기에는 카메라 위치라든가 카메라 사이즈, 또 카메라 촬영 기법까지 다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그림 콘티를 사용하기도 하죠. 그만큼 촬영에서는 사전에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 모든 과정이 준비됐을 때 카메라로 내가 원하는 장면을 선택을 해서 기록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카메라를 먼저 들이대고 녹화를 하는 게 아니죠. 구성안이 작성되면 다음 단계는 촬영입니다. 이제 카메라를 가지고 직접 영상을 만들어 가는 작업이죠. 실제 촬영 현장에서는 구성안에 명시된 대로 촬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간도 줄일 수 있고 불필요한 촬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내가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더 다양한 화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촬영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현장의 새로운 정보죠. 우리가 현장에 도착하면 부지런히 움직이면서 새로운 게 없나 관찰을 해야 됩니다. 이미 많은 정보를 얻었지만 지금 내가 있는 이 순간이 가장 최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얻어왔던 정보와는 다른 새로운 뭔가 있는지 관찰하고 수집하고 또 그걸 토대로 해서 새로운 영상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촬영은 단순히 카메라의 녹화 버튼을 누르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맞습니다. 촬영은 기획 의도대로 내가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장면들을 나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동원해서 하나씩 만들어 그거를 연결해서 이야기를 꾸며나가는 그런 작업입니다. 촬영이 끝나면 다음 단계로 편집 작업을 하는데요. 편집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여기서는 편집의 기본 개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집이란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촬영 원본을 가공하고 정리하고 재배열해서 내가 원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압축하는 그런 과정이죠. 편집의 순서는 먼저 프리뷰, 즉 내가 촬영한 영상을 전부 미리 보는 겁니다. 내가 촬영을 했다고 해서 촬영된 영상의 내용을 전부 기억하지는 못하거든요. 정신없이 촬영하다 보면은 녹화는 됐지만 그 내용이 뭔지 정확히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연 편집을 하기 전에 촬영한 영상을 전부 한번 보고 그 내용을 기억한 다음 정말 필요한 부분만을 별도로 편집을 합니다. 이걸 가편집이라고 합니다. 가편집은 구성안을 보면서 필요한 부분을 연결을 하는 그런 작업이죠. 가편집이 끝나면 이제 종합편집으로서 시간이라든가 영상, 오디오, 자막, 색감 등을 잘 맞춰서 내가 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작을 합니다. 그러면 편집이 끝납니다. 지금까지 영상 제작 과정 5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는 촬영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기획, 구성, 편집 단계는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촬영 단계에서 촬영된 영상을 수정하기에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레코딩 버튼을 신중하게 누르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많이 생각하고 정말 기획 의도에 맞고 내가 전달하려고 하는 그런 영상이었을 때 레코딩을 누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좋은 촬영을 위해서는 어떻게 촬영해야 되는지 제가 4가지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좋은 촬영을 위한 촬영 노하우 4가지. 먼저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촬영을 해라. 이야기를 생각하며 촬영하라는 그런 의미는
내 스스로 영상을 만들어 가면서 계속 소설을 쓰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주 리조트에서 설천봉을 올라가기 위해서는 곤도라를 타야 된다. 곤도라 안에서 바라보는 풍경이 무척 아름답다. 하얗게 핀 상고대 위를 지나가는 기분이 하늘을 나는 그런 기분이었다. 예를 든다면 그런 식으로 내가 소설을 쓰듯이 머릿속으로 이야기를 만들어 나갑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이야기에 따라서 카메라가 그 방향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 식의 촬영이 이야기를 생각하며 촬영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시각적으로 촬영하라. 영상 이미지를 촬영하는 데 있어 실제 현장에 있지 않았지만 영상을 보면서 현장에 있는 정도의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촬영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설천봉에서 향적봉을 가는 그 길은 상고대로 굉장히 예쁜 길입니다. 그래서 내가 걸어가면서 느끼는 상고대의 아름다움, 이거를 똑같이 걷는 그런 느낌으로 촬영을 해주면 보는 사람도 실제로 그 상고대 길을 걷는 그런 감정을 느끼실 겁니다. 다음으로 편집을 생각하며 촬영하라. 이 부분은 구성안을 중심으로 촬영을 하면 일반적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현장 상황에 따라서 구성안에 없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어떤 부분이냐? 대개 편집을 생각한다는 것은 장소를 이동하거나 또 이야기의 주제가 바뀌거나 그 다음에 시간의 변화가 있거나 이럴 때 이걸 자연스럽게 연결해 주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영상을 촬영을 해라, 이거거든요. 마지막으로 영상 스토리텔링. 우리 스토리텔링이 뭡니까? 이야기잖아요.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작가들은 펜이나 붓을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어 가듯이 우리 영상 제작자들은 영상을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어 갑니다. 굳이 자막이 없어도 영상만 보고도 시청자나 구독자들이 스스로 머릿속으로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 거죠. 그렇게 촬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예쁘다고 해서 그것만 집중적으로 촬영하고 재밌다고 해서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촬영하는 게 아니고 그런 장면들을 영상으로 잘 이렇게 엮을 수 있도록 다양하게 촬영을 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영상 제작을 위해서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할까요? 저는 그것을 7가지로 요약해 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로 작가의 눈을 가지고 카메라를 운용하라.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작가는 펜으로, 화가는 붓으로 이야기를 완성해 나갑니다. 그런데 작가가 펜을 들었을 때, 화가가 붓을 들었을 때, 그때는 이미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지 결정이 됐다는 거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레코딩을 누른 그런 시점에는 내가 어떤 이야기를 어떤 영상으로 만들 것인지가 결정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먼저 촬영을 해놓고 내가 원하는 걸 고르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내가 만들고자 하는 이야기를 결정한 다음에 카메라 레코딩을 누르기를 권합니다. 두 번째, 육하 원칙에 의거해서 촬영하라. 육하 원칙이 무엇인지 아시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나. 이 부분이 영상에 담겨져 있으면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해도 빠르고 몰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카메라, 즉 촬영 장비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여 활용해라. 요즘 핸드폰 카메라를 이용해서 촬영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핸드폰 켠다, 카메라 켠다, 레코딩을 누른다. 딱 3번 만에 모든 게 해결이 됩니다. 과연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과 영상의 차별성이 있을까요? 글쎄요,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핸드폰 카메라에는 굉장히 많은 그 촬영 관련 기능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서너 가지만 알아도 다른 사람과 차별화된 그런 영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능을 익히려고 하질 않아요. 좋은 영상과 차별화된 영상을 얻기 위해서는 그 카메라 내에 있는 다양한 기능을 한두 가지만이라도 알고 그것을 영상 제작에 활용하시면 굉장히 새롭고 다른 영상을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네 번째로 주제를 정확히 파악한다.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내가 지금
무엇에 대해서 촬영한지도 모르고 레코딩을 하는 것처럼 바보스러운 짓은 없겠죠. 정확히 내가 지금 어떤 주제를 가지고 촬영하는지 명확히 인식하고 촬영하면 더욱더 구독자들에게 공감 가는 그런 영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가능한 피사체에 접근하여 관찰하여 촬영한다. 내가 가장 현실감이 느껴지는 위치에서 바라봤을 때 구독자나 시청자들도 똑같은 느낌을 받거든요. 그런데 1m 앞에 있는 뭔가 장면이 굉장히 현실감으로 다가왔어요. 그런데 한 10m에서 줌 기능을 이용해서 그걸 촬영했을 때 과연 1m에서 보는 거하고 같은 느낌일까요? 그건 완전히 다르죠. 보통 촬영을 할 때 귀찮아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그 현장에 가장 가깝게 접근해서 촬영하는 게 가장 현실감 있고 시각적으로 촬영이 됩니다. 여섯 번째, 머리와 가슴으로 촬영하라. 최선을 다해서 진심으로 촬영을 하는 거죠. 내가 피사체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만큼 구독자나 시청자들도 같이 느낍니다. 제가 성의 없이 촬영하면 보는 사람도 성의 없이 느껴집니다. 그거는 꼭 봐서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고요. 영상을 보면 그게 바로 느껴집니다. 마지막으로 많이 읽고 많이 생각하고 많이 촬영해 본다. 꼭 촬영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할 때 직접 경험과 간접 경험을 많이 해보고 시행착오를 많이 겪을수록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건 자명한 일이죠. 지금까지 영상 제작 과정, 즉 촬영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이 방법이 영상 제작의 진리는 아닙니다. 다만 제가 수년간 촬영을 하면서 터득한 가장 기본적인 영상 제작 방법이라고 생각되었기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다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면 할수록 촬영에 대한 자신감은 물론 자신의 프로그램의 품질이 좋아짐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영상을 처음 시작하려는 사람들이나 지금 영상 제작을 하고 있는데 만족하지 못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라 믿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화면 사이즈를 이용한 영상 제작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화면 사이즈의 변화는 영상에 대한 흥미와 집중도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